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재용의 오늘 진행하는 이재용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이곳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바야흐로 선거 시즌입니다. 4월 10일 총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그 후끈 달아오른 그 가운데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함은경입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주민분들은 좀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보면 처음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예, 예. 근데 만나보니까 뭐 푸근하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게 80년대 운동권이신 거잖아요. 예. 거기다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예. 미 문화원 사건은 뭐 예. 이렇게 너무나 유명해서 그러게요. 너무 예. 그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벌써 40년 흘렀습니다. 예.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40년? 예. 근데 아주 뭐 머리는 염색하신 겁니까? 아, 이번에 염색해가지고 젊어 보입니다. 훨씬 더. 선거에 나가면 좀 젊어 보이는 게 좋은가요? 유리한가요? 뭐 주변 분들이 염색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염색을 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면서 이제 앞에 걸어가실 때 뒤를 봤더니 거기에 생선장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생선장사 함은경 예, 이랬습니다. 예. 예, 그걸 먼저 내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처음에 예. 이 마포를 저를 공천을 하면서 누가 진짜 운동권이냐, 가짜 운동권이냐. 예. 그래서 운동권 매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번 선거에서 이게 40년 전의 경력 가지고 하는 그 운동권 매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는 그러한 선거다. 이런 네. 의미에서 제가 생선장수 경력을 강조를 했고요. 흔히들 이제 정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의도 바닥을 떠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생업을 뭐가 잘못되더라도 항상 생업 전선에서 있어 왔고 예. 뭐 부정한 짓 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짓 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제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생선장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80년대 운동권에 있던 학생들이 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예, 지금 정치권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함 후보께서는 정치 쪽으로 안 가고 군산 가서 생선장수 또는 횟집을 하셨어요? 아, 저는 뭐 군산에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지금껏 시도해 왔고요. 네. 그리고 2016년 마지막 출마 이후에는 네. 이제 뭐 내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거리가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죠. 네. 주로 어떤 생선을 파셨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구하고 네. 그다음에 물메기, 대구, 홍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주로 군산에서 맛있는 거다. 주로 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잘 팔렸습니까? 저희는 제가 다른 도소매 분들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걸 조금 가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밀키트, 생선탕 밀키트를 개발해서 처음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어회를 네. 필렛으로 만들어서 진공 포장해서 발송하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한 전국 4번째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사업 수준이네요. 네, 장사가 근데 아니고. 그 민어 판매 이제 그렇게 성과를 냈지만 주된 매출은 제가 직접 손질하는 대구, 물메기, 홍어, 아구 이런 것들이 훨씬 매출이 큽니다. 아, 손질도 잘하시나 봐요. 아, 그건 제가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횟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민어회를 필렛으로 덩어리로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횟집 연지는 2년 됐습니다. 아, 횟집은 잘 됐습니까? 민어철은 잘 되는데 네. 민어철이 아닌 때는 조금 부진합니다. 예. 그럼 여름에 한철 확 벌어가지고 1년 사셨겠네요. 그런데 주로 이제 생선 손질하는 것이 많이 팔리니까 아까 얘기한 물메기, 아구, 뭐 홍어 이런 것은 여름에는 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민어하고 다른 달에는
그런 생선 손질한 것이 많이 나갑니다. 아, 지금 생선 얘기하니까 프로의 포스가 확 느껴지는데 예. 지금 이제 출마하신 이곳 마포 을 지역에도 수산시장이 한 곳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새우젓도 팔고 뭐 이러는 데 있어요. 상암동에. 예, 예.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는데요. 예. 제가 이 바다하고 강하고 예. 이런 데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포도 원래 바다하고 강하고 연결된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새우젓 축제도 있고 그래요. 예, 이런 데가 국제적인 지역으로 뻗어 나갑니다, 사실. 예. 바다하고 강이 마주치는 이런 곳이 국제 도시입니다, 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예. 그런 지정학적인 그 요소들은 충분히 살려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권 출신이세요. 뭐 이거는 뭐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예. 뭐 나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 이쪽 참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네?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근데 운동권 출신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폐지한다. 예. 여기에 공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겁니다. 네. 작년 2023년도에 8월 15일 날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만들면서 네. 운동권 정치 청산을 맨 처음 이야기했어요. 네. 그걸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받아가지고 운동권 정치가 과제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을 뭐 치우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운동권 정치의 청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은 2000년부터 사실 운동권 출신들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완성된 형태가 문재인 정부 때고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쁜 버전이 이재명 당대표의 노선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미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같이 세워진 나라고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인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 국민들의 1인당 GDP보다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정치고 특히나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노선이나 이런 건 뭐냐면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가지고 있던 좌파적인 세계관. 즉,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니까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국가나 공공 부분을 넓혀가지고 늘려서 경제 발전하자 이런 노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선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것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길이고요.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한번 지금 그리스가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청산해야 된다. 그 청산은 뭐냐? 낡은 세계관과 낡은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절실하게 작년부터 저희가 외쳤던 것입니다. 네.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셨냐고 왜 물어봤냐면 예. 그때는 80년대만 해도 의대보다 이런 기초과학, 서울대 제 친구들도 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제어계측과 가고 무슨 무기재료공학과 가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기재료공학과는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반도체 만드는 거더라고요. 재료. 그리고 나서 의대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물리과 제가 알기로도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데가 물리과였는데 여기까지 가셔서 운동권으로 가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당시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는
저기 예상 커트라인에 항상 위에 올라와 있고요. 탑이었죠. 예, 공대하고 같이 가는 게 컴퓨터공학과. 예. 그리고 이제 의대 가는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공부 약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는 거다 그때. 이렇게 예. 생각들을 많이 했고 예. 물론 공대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60년대, 70년대는 저기 섬유공학과, 그다음에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그다음에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순서, 즉 인기학과 순위 바뀌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각의 시대와 각각의 산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네. 그 뒤에 한참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의대가 탑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좀 약간 다른 생각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우리 당과 그다음에 그 여러 동료들과 같이 의논해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네. 그 이제 국회의원 후보시니까 예, 예. 후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저는 뭐 2016년 이후에 사실 정치를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대의 과제로서 제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운동하면서 잘못 심어준, 잘못 유포한 역사관,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애착심이 없는 역사관, 즉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세운 나라, 이게 기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보다는 민족을 앞장세우고 통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북한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앞날에 굉장히 위험하다. 외교 노선으로 보면은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 그것은 미중 등거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편드는 거고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뭔 잘못된 행위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태도고 이런 것이 우리 국가의 생존에 위협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파적인 사회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단히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주로 이야기하고 제 남은 인생에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필생을 걸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발생한 거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정말 속 터지는 일들이 터지면서 제가 발언하기 시작한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생선 다듬고 계셨는데 네. 국힘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보낸 겁니까? 전화가 온 겁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갖고 네. 강연을 요청을 해서 이제 처음 강연을 한 거고요. 국힘에 예, 국힘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도 강연을 할까 말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구 손질하고 물맥이 이 손질하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자리를 주니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넘어가는 싸울 줄 모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가서 그랬거든요. 고맙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싸울 줄을 모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6개월만 지나면 아무도 후쿠시마 얘기를 안 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거지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괴담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옳게 이야기하고 그냥 밀고 나가도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국힘 관계자들이 이 사람 좀 기억해야 되겠다.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랬나 봐요. 이제 그때부터 쓸모가 있었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뭐 만나자든지 해서 이번에 22대 때 이 마포 을루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전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때 김기현 당대표가 전주에서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네.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국민의힘에 와서 좀 합류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당 관계자들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서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이 문제를 일으켜서 또 당을 만든다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가 그때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이랬어요. 당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역구에 출마할 선수 저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투지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지역구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니 그 뭐 비례대표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마당에 그러면 당원으로서 그런 요청을 그냥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지역구 어디든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포 을로 나가주세요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수락을 하신 거고요. 예,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거기 지금껏 준비한 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당협위원장이 있었으니까. 예, 당협위원장도 있고 출마 예정자들도 있었고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거에 정말 온 인생을 걸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안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축구나 똑같잖아요. 감독이 어떤 목적과 뭘 하겠지 전체적으로 대진표를 만들고 총선 구도에 어떤 선수 내보내고. 예, 선수 내보내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뭔가 그분들에는 그림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한다고 해서 마포를 권하셨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미리 준비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승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공천이라고 해서 그런 당내 절차에 따라서 공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권 대 운동권 구도, 마포 을 이래서 주목을 해요. 예. 근데 여기 마포 을이 워낙에 국힘으로 봤을 때는 험지잖아요. 네. 그 정청래 의원이라는 막강한 선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삼선 의원이시죠?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권 대 운동권이라고 한다면 뭐 경력이나 이런 걸로는 뭐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긴 한데 이제 40년 전 이야기 갖고 제가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선명하게 제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것도 깨끗하게. 왜? 내가 뭐 주눅들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이 가장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어차피 국민들의 특히 마포 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마포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진작에 알고 지내던 사이셨습니까? 뭐 워낙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분이니까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고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마주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길게 얘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럼 정청래 의원 22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인데 두 분의 대결이 마포 을에서 펼쳐질 텐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러긴 한데 이제 그건 마포 구민들이 제가 짧은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을 지금 한 20년 동안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마포 을구에 저 같은 정도의 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이런 후보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마포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마포는
이제 갑도 있고 을도 있습니다. 예, 예. 그죠? 근데 마포, 갑, 을이 다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예, 예. 국회의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양쪽 다 바뀌지 않을까. 국힘으로. 국힘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각구 같은 경우에는 쟁쟁하잖아요. 네. 쟁쟁한 분이잖아요. 이게. 조정훈 후보죠? 조정훈 예. 의원.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네. 앞장서서 읽을 수 있는 조정훈 후보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네. 마포 갑을에서 힘을 합치면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리에서 그 마포 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실 텐데 예, 예. 그분들이 함 후보님한테 하는 얘기는 주로 뭡니까? 주로 이제 얘기는 산악계들 얘기하시는데 저기 상대 후보를 어떻게든지 이겨라? 예, 이겨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왜 왔어? 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도 저쪽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기대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고요. 예.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예. 나는 뭐 정청래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있지만 예. 저에게 막 욕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점잖으신 분들이네. 예. 아니 뭐 그리고 제가 뭐 웃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웃는 얼굴에 뭐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떤 전략입니까?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뭐 워낙에 지금 스타가 되셨으니까 노출이 많이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마포 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을 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흔히 말하는 뭐 한강벨트 이런 뿐만이 아니라 저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국민의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운동권 정치의 본산인 민주당 또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이나 민족 우선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을 떠나서 정말 전투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 열망을 저희가 담아낸다면 우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분명히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 위원장은 뭐라 그럽니까? 뭐 저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예. 나머지 이야기는 뭐 아직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후보로 나오셨습니다만은 전체 판세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힘이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는 뭐 이 선거를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불지 정말 모릅니다.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크게 판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심의 파도 위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는 그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에 열심히 노를 저어다 가다 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일과표 좀 한번 공개해 줘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뭐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아침 7시 반 정도에 출근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저는 원래 생활이 6시에 그 경매장부터 나갔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7시 반에 6시엔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어나기 뭐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 6시에 여기 경매장에 일과가 나가죠. 시작된다 이거죠? 경매장에 나가 있죠. 시작하니까 경매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7시 반부터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지하철 출근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인터뷰나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 시간은 뭐 상가밖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마포 을구에는 모든 상가를 한번 훑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6시간은 잡니까?
저는 잠은 조각잠을 잘 자요. 10분만 자도 아주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어유, 이렇게 뛰어다니는 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잠을 주무시는군요. 아, 그런가요? 자, 이제 지역, 이제 당선이 되시면 지역 의원이시니까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예.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대한민국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마포의 울구에 이 인사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네. 대한민국과 마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 선진국 됐어요. 선진국 중에서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당장에 노동연금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구조고 뭐고 개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지역 정치인이 계속 성공하려면 그 지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마포구는 좋은 것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메카예요. 네. 예,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 이 분야가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인구 구성을 보니까 30대 여성, 20대 여성들이 많은데 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포는 그 분야가 잘 되면 모든 지역, 망원 1, 2동, 망원동, 성산동 포함해서 그 모든 골고루 동 지역마다 전부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네. 내가 왜 마포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인지 예, 그리고 내가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받아야 되는지 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저는 지금까지 더 선명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마포의 구민들이, 마포 울구의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포 울구를 대표하셨던 분들의 많은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마포 구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이 오늘은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